안녕하십니까, 천하근입니다. 오늘 이번 시리즈에서는 몇 가지 식품, 흔히 알려져 있는 식품 몇 가지를 넣고 그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맛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는 사실은 어떻게 플레이법에 대한 주로 설명이었고요. 이 책이 제목이다 보다 보니까 이제 맛의 원리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맛의 원리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앞서 말씀드린 커피, 콜라, 아이스크림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 결정적인 계기 하나가 사람들은 왜 정크푸드를 좋아할까라는 책을 읽고 나서, 보통 사람 정크푸드 나쁘다고만 했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 이렇게까지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좋아서 저도 비슷하게 몇 가지 제품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콜라인데요. 콜라 하면 콜라가 몸에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의 악의 축처럼 모든 비만을 유발하고 설탕 덩어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국가에서 세금까지 더 내게 하려고 했던 그 정도까지 굉장히 규제를 하는, 먹지 말게 하는 대표적인 건강에 나쁜 음식의 하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식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콜라 한 잔만 먹어도 독이 될 것처럼, 어머니가 콜라를 먹어야지 자기 어머니가 콜라를 좋아하신대요. 나 콜라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가끔 속이 더부룩하면 한 잔을 먹게 해야 되는데, 본인은 책 보고 공부를 해갖고 잘 알고 있는데 저렇게 나쁘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콜라를 마시기에 너무 가슴 아파서 맨날 그걸로 싸운대. 먹지 말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사실 콜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분이죠. 오바마 현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물 대신 콜라만 먹는 사람도 있고요. 이 모델 이분도 다이어트 콜라, 물은 전혀 안 먹고 콜라만 먹는 분이 있습니다. 성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옛날에 제가 80년대, 90년대 마케팅 배울 때 콜라는 완전히 선망의 대상이었죠. 코카콜라의 주식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모든 주식에서 1등이었고요. 콜라 하나 팔아서 이 코카콜라의 주식을 팔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을 사고 남는다 할 정도까지. 최근에는 이제 물론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원래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자체가 팔아버렸어요. 자기 가치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콜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또 많지 않은 거지. 자기도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약으로 개발했던 거고요. 그때 나왔던 수많은 약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먹어보니까 진짜 자기 몸에 효과가 있거든. 맛도 있고. 그래서 에이서 캔들라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죠. 그리고 저절로 코카콜라 된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결정적인 부침이, 이게 한계야 했던 게 한 서너 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돌파를 하고 해서 콜라를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으니까 당연히 욕을 많이 먹고요. 특히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코카콜라가 그렇게 콜라로 많은 돈을 버니까 그 배합표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배합표 비밀에 대해서 금고에 갇혀 있고 3명이 같이 모여야 알 수가 있고, 다 쓸데없는 소리죠. 배합표를 모르고 어떻게 제품을 생산하겠어요. 그리고 그 배합표가 처음에 만들어진 배합표 그대로일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다 꼼빡 넘어가는 거죠. 신비주의 마케팅 해가고 비밀 성분 1% 있는, 대부분 다 물. 코카콜라 만들 때 통째로 다 코카콜라가 수입되는 게 아니라 원액이라고 하는 향기를 내는 부분만 수입해서 나머지 부분 다 넣어 쓰고 있죠. 그래서 근데 코카콜라의 레시피라고 하는 게 공개됐어요. 오리지널 레시피라고 하는 게 쭉 써 있는데, 여기에 코카 추출액, 구연산, 카페인, 설탕, 물, 라임 주스, 바닐라, 카라멜 색소, 그다음에 이런 향. 옛날 비밀 성분이라고 하는 게 이거였죠. 비밀 성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렌지 오일, 레몬 오일, 육두구 오일, 고수, 네롤리 오일, 계피. 향, 맛을 내는. 그럼 사람들은 콜라 향을 보면서 이게 무슨 세상에 인지하는 인조적인데, 다 천연 오일만 썼던, 당시 향료 기술이 없어가지고 천연 물질을 조합한.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고수, 우리 코리안도 싫어하잖아 사람들. 그 중국 음식 처음에 먹었을 때 이거 빼주세요 하는 게 고수거든요.
근데 콜라에 이렇게 싫어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계피 성분 들어있고 이거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육두구 향신료에 쓰는. 지금은 이런 향신료 조합을 해가지고 주면 다 싫어할 겁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약물로 출발한 거에서 약 느낌 비슷하니까 괜찮게 하다가 지금 좋아하는 게 됐죠. 그래서 성분 자체로 봐서는 지금 물론 옛날엔 이걸 쓰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환각 성분이 되니까 나머지 거 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특별하지 않은 거죠. 뭐. 설탕량이 다른 음료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색소를 합성색소 쓴 것도 아니고 천연색소였고 향도 천연향이었고 도대체 뭐가?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서 많이 팔린 걸 놓고 너무 질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코카콜라고 하는 것은 코카의 잎과 콜라의 너트 그것을 따와서 만든 코카인 건데 여기 콜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콜라 나무잎에는 코카 이거에서는 옛날에 그 코카인이 들어있었어요. 코카인이 위에 왔는 거. 나중에 잼 만들 때 만들다가 이제 식품으로 팔라고 하니까 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금지돼서 요건 안 쓰죠. 요즘은 또 여기 추출물 쓴 거는 카페인을 쓰고 있고 물론 카페인 양이 커피나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콜라 향의 비밀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보면 라임, 오렌지, 레몬 세 가지 시트러스에 대표적으로 쓰고 있고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다음에 고수, 계피, 육두구, 바닐라. 그럼 바닐라는 감초처럼 어디나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특징적인 게 이게 음료에 스위트 플레버에 쓰지 하고 있는 향신료를 썼다는 게 굉장히 특징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물질이 두세 가지만 섞이면 원래 뭐가 섞이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콜라 자체에는 뭐 배합표가 쌓여 있고 계속 그 제품이라 생각하지만 첫 번째 가장 확실한 변화는 얘 식품에 쓸 수 없다고 돼서 빠졌죠. 요즘은 구연산 안 쓰고 인산 씁니다. 처음에 설탕 쓴다고 했지만 지금 설탕하고 액상과당 요건 액상과당 줄이시다고 페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라임 주스, 오렌지 주스, 레몬, 육두, 고수, 계피 이게 천연물이니까 항상 산지에 따라 맛이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했을 때 그럼 그걸 누가 관리하겠어요? 그걸 다 수입해서 관리해서 필요하면 이게 수입이 떨어지면 산지를 바꾸거나 더 좋은 품질을 쓰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이미지가 안 변한 거고 맛에 대한 컨셉이 안 변한 거지 실제로 원료라든가 원료 산지라든가 배합표는 바뀌어 왔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뉴코크 만들었을 때 그 전에도 사실은 바꿔갖고 왔어요. 배합표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공식적으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감이 그렇게 심할 줄 몰랐는데 그 사이에도 원료는 조금씩 바꿔갖고 조정해갖고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맛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나의 불변의 신성한 콜라를 누가 내 허락도 안 받고 바꿔 그러면서 굉장히 반감이 심했었죠. 그러면 도대체 콜라의 특별한 점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할 때 이제 음료가 나쁘다고 하면서 음료보다는 탄산음료가 나쁘다고 말해요. 그럼 탄산이 나쁜가요, 몸에? 그럼 탄산이 나쁘면 왜 탄산수는 그렇게까지 많이 먹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통째로 음료 자체 통째로 다 세금을 매긴다고 인정해요. 똑같이 당이 들어있고 뭐 나머지 비슷한 성격이. 근데 유난히 탄산음료를 규제하는 자체는 제가 동의를 못하지. 도대체 콜라 왜 굳이 특별하게 걔를 지정해서 탄산이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베이킹소다는 또 그렇게 칭찬하는 게 많아요. 아니 탄산에다가 나트륨 2개 붙여놓은 건데 그죠? 구연산 나트륨 MSG 할 때 나트륨, 카제인 나트륨 할 때처럼 나트륨 들어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얘는 산이 아니라 실제로 알칼리 물질이에요. 알칼리 물질이니까 여러 가지 뭐 세척력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근데 세제 다 안 좋다 그러면서 당연히 얘가 다른 어떤 것보다는 친환경적이긴 하죠. 물에 녹아서 탄산이니까 뭐 남아있는 이상한 물질 없고 깨끗하게 한데 사실 베이킹 소다가 좋다고 찬양하는 건 좋은데 식품 첨가물 나빠요.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인데 탄산 나빠요. 그렇죠. 왜? 이유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견에서
떠들려가지고 여기에 탄산을 먹어봤더니 몸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 암 환자를 치료하고 뭐 이런 신장병 루푸스, 물론 믿거나 말거나 그 아니지만 다양한 효능 이렇게 찬양하면서 베이킹 소다는 쓰지만 연마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탄산음료 나빠요. 첨가물 나빠요. 나는 그런 심사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탄산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오래돼 있죠. 물에 탄산이 CO2가 녹아 있으면 탄산인데 탄산수 뽀글뽀글 우리 천연 광천수 했던 거 있고 탄산수를 만들어서 먹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히 금주법이 생겼을 때 탄산음료가 그 역할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인공으로 탄산수를 만들어 먹는 노력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400년도 전이네요. 이때부터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만든 것은 맥주 발효하면 맥주를 발효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발효를 하면 탄산이 나와요. 그 탄산을 물에 녹이는 방법을 이용해서 탄산수를 만든 게 벌써 300년, 400년 전이죠. 근데 요즘 보니까 어떤 맥주 회사에서 리얼 탄산을 광고하더라고요. 탄산음료 그렇게 나쁘다는데 자기 건 진짜 탄산이래. 그럼 다른 거 가짜 탄산이 있나? 뭐 자기가 더 좋은 탄산이란 거야? 그냥 마케팅에서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자기는 이제 탄산이 나중에 탄산을 가져와 쓴 게 아니라 발효에 있던 탄산을 그대로 활용했다. 그런 뜻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때 보면은 리얼 탄산하면 좋아하고 어떤 탄산음료는 나빠요.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생명체가 하고 있는 생명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CO2로 물과 CO2를 이용한 광합성으로 포도당을 이용해서 모든 고에너지원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고분자 형태의 유기물을 다시 CO2로 분해해서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탄산은 어디에나 나옵니다. 맥주를 만들든 뭐 이 와인을 만들든 빵을 만들든 뭐 김치를 만들든 뭐 젖산 뭐 어떤 발효든 다 탄산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다 탄산음료 아닌가? 탄산이 나. 그래서 탄산 자체의 특징은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암모니아나 황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들어가 있으면 유독하기도 하고 그죠? 얘가 잘 녹아요. 흑성에 있어서. 근데 나머지 산소, 질소, 수소 중에서 탄산이 유일하게 물이 꽤 녹습니다. 그래서 시원할수록 잘 녹죠. 그래서 시원하면 탄산이 잘 녹아서 있고 남아 있고 더군다나 과당을 집어넣으면 과당 자체는 시원하면 훨씬 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원한 청량음료하고 잘 어울리죠.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게 CO2예요. 발효하면 CO2가 만들어지는데 저온에 숙성할수록 CO2가 이 안에 많이 남겨 있죠. 그래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뭐 만들 때 우리가 일부러 음료 사이다를 쓰는 경우도 꽤 있죠. 사실은 CO2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은 나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생명의 근본은 CO2입니다. CO2에서부터 이렇게 고에너지원, 포도당이든 지방이든 고에너지 만드는 걸 갖다가 광합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아미노산이든 에너지 형태를 다시 CO2로 분해하는 것 갖다가 에너지 확보 ATP 합성 과정이고요. 이 CO2를 갖다가 평상시에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산소는 20%가 넘지만 공기 중에 있는 CO2는 1%가 안 되죠. 350, 옛날에 300ppm이 안 되다가 지금 고작 어찌 보면 400ppm. 식물로 봐서는 자기 먹을 게 이렇게 작아요. 옛날에는 정말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CO2를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직접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보관했다가 그 CO2를 비축했다가 쓰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걸 시포자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관점이다. 탄산이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콜라가 나쁘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숨 쉬는 게 결국은 CO2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 그럼 음식물을 먹었으면 유기물이고 음식물의 대부분은 CO2 형태로 배출이 돼요. CO2가 생각보다 많은 양이 나오죠. 근데 당연히 얘는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물에 잘 녹으니까. 물에 잘 녹은 걸 더 도와주는 효소까지 있어요. 헤모글로빈에 붙이고 여기 효소에 의해서 녹여서 딱 폐로 오면 여기서 CO2를 배출하고 만약에 CO2마저 물에 잘 안 녹아서 어찌 되겠는가? 일단은 액체에 기체가 끼면 혈관 순환이 안 돼요. 죽어요.
근데 산소 같은 경우는 물에 안 녹잖아요. 안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적혈구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얘가 CO2도 운반하지만 훨씬 더 철을 이어서 철에다가 산소를 결합시켜서 히모글로빈 만들어서 그래서 겨우 운반하고 있잖아요. CO2는 물에 비교적 잘 녹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담 없이 배출은 쉽게 할 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혈액의 pH가 7.35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 pH를 7.35 유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탄산입니다. 탄산 농도에 의해서 우리 CO2의 pH, 혈액의 pH를 유지하고 있죠. pH가 흔들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400칼로리, 2500칼로리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결국 포도당이든 지방이든 먹으면 그만큼 산소가 필요한 게 얘를 CO2로 그만큼 이 탄소를 O2를 붙여서 CO2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포도당 640g을 먹어서 2500칼로리를 얻는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것은 900g의 CO2가 만들어집니다. 900g의 CO2, 1kg의 CO2가 고체 덩어리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고 부피로 하면 500리터. 콜라 1리터에는 4리터의 CO2가 들어있어요. 부피로 치면. 액체로 치면 작은 양이지만 액체가 기체가 된 순간 부피가 1000배 이상 늘어나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볼륨, 강탄산이죠. 탄산이 많이 들어있는 용액인데 우리 혈액은 138리터의 콜라가 흐르고 있는 거죠. 하루 내내. 근데 거기다가 뭐 한 컵의 콜라를 먹었다고 해서 뭐가 어쨌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 헛소리들은 사실 우리가 현대인이 영양이 과잉이다. 빠른 속도로 흡수되는 포도당을 뭐 많이 섭취하면 좋지는 않다. 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산에 갈 때, 그 당시에는 당장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때는 도움이 되지만 쓸데없이 맛을 위해서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먹지 마라. 요거까지는 사실 말이 되지만 그 중에서 콜라를 꼭 집어서 콜라는 나쁜 음료야. 뭐 과즙 음료는 좋은 음료야. 이거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 음료가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한 거지 그렇게 뭐 나쁜 음료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